딸 얼굴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거실에 없었고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 본 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말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듯, 그러나 계산된 거리에서였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였습니다. 장을 보다 마주친 아는 사람에게 정숙은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사 쪽이 요즘 많이 힘들대요. 그 말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변명도 없이 사실처럼 던진 문장이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천천히 옮기며 정숙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회사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고요. 상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그럼 괜찮으세요? 정숙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 뒤에 붙은 조건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소문은 사흘 안에 그 집 귀까지 들어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 미연이 결혼한 뒤 연락이 끊기다시피 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어느새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다들 잘해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바닥이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그 조심스러움이 사랑이 아니라 눈치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 잔칫날이라며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돈이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거라고. 정숙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이 그 집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딸은 오지 못했습니다. 바빠서요, 엄마. 미안해. 그 말 뒤에는 늘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는지 시누이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정숙은 잔칫날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맡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주식 명의, 대출 보증 서류. 하나같이 그 집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한 장씩 펼쳐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미연이를 위해 보증을 섰고 대출을 연결해 주었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집안이 지금 누리는 것들의 절반은 남편의 신용 위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천천히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인할 시간이에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그 집이 스스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달력에 표시된 잔칫날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잔칫집 거실은 밝았습니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악수하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인사를 나누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미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도 식탁 앞에도 어디에도 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미연이는 어디 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턱으로 주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안에 있어요. 바쁘거든요. 정숙은 천천히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 문을 열었을 때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미연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이 남긴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등에는 빨간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인 흔적이었습니다. 미연의 옷은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기름때, 국물 자국, 음식 찌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아. 정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엄마 왔어? 그 웃음은 너무 빨리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물 좀 더 주세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은 바로 앞치마를 털고 물병을 들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환풍기는 돌아가지 않았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미연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아도 돼? 정숙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러고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방 한켠에 놓인 의자를 보았습니다. 의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앉은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미연은 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농담을 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특히 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도 미연은 거실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가 밥을 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미연의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테이블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연이는 안 먹나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다 드시고 나서요. 미연이는 나중에 먹어야죠.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규칙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동서가 술잔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얘는 가족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죠. 그 말은 웃음 속에 섞여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정숙은 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주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다는 듯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선 미연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을, 며느리도 가족도 아닌 쓸모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드세요. 시어머니가 정숙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다 준비했어요. 손맛이 좋죠?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연이는 나중에 먹는 게 편해해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물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접시와 그릇들이 테이블 위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연아, 치워. 주방에서 미연이 나왔습니다. 앞치마에 물이 튀어 있었고 손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네.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앞에 서서 접시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정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움직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며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집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정숙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정숙은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방을 안내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이쪽 방 쓰세요. 편하게 쉬세요. 넓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크고 이불도 깨끗했습니다. 정숙은 짐을 풀며 물었습니다. 미연이 방은 어디에 있나요? 시어머니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안쪽이요. 정숙은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집 가장 안쪽 창고 옆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미연의 방이었습니다. 얇은 매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불은 낡았고 베개는 납작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환기구만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옷은 박스 안에 접혀 있었습니다. 옷장도 서랍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달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방 안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보관하는 곳 같았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미연이 문 앞에 섰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나는 이게 편해.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이 작아서 금방 따뜻해지거든. 걱정 마. 미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정숙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연아. 정숙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연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들어가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 집에서 쉬는 날도 밤도 개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참는 존재였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곧 끝낼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다시 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 정숙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미연이 이미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미연아, 벌써 일어났어?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연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더 자도 되는데. 너도 좀 쉬어야지.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 정숙은 부엌 한쪽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은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연아, 밥 다 됐어? 네, 곧 차릴게요. 미연이 재빨리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반찬 더 가져와. 네. 미연이 다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정숙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시누이가 말을 걸면 웃으며 대답했고 시어머니가 음식을 권하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얼마나 자신을 지웠는지, 얼마나 작아졌는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미연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미연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되어 미연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정숙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미연이 잘하죠?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하네요. 처음엔 좀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이에요. 손이 빨라졌어요.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알았습니다. 이건 설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집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하나 눌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세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깊었지만 정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집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정숙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도 계획도 복수도. 그것이 엄마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숙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여느 때처럼 주방에 있었습니다. 잔이 오가던 손이 멈췄고 대화가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5분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전부 실행하세요. 짧고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전화를 끊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시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분. 그 시간 동안 정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대출 재검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시누이의 전화도 울렸습니다. 계약 취소요? 왜요?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보증 취소 통지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서류 봉투가 건네졌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졌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은행, 증권사, 부동산 거래처. 하나씩 차례대로.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끝났네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세워두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증 서류, 대출 연대 보증, 명의 대여. 남편이 이 집안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입니다. 정숙은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이제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숙은 조용히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이 문틈 사이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5분 동안 무너지는 게 보이셨나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셨습니다. 대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는 부동산에 달려갔습니다. 1시간 뒤 돌아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의가 안 넘어와요. 계약이 취소됐대요. 뭐라고? 정숙 씨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게 전부 회수됐대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 중단 통보였습니다. 거래선 측에서 신용 재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집안이 의지하던 기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요? 남편이 했습니다. 생전에 모든 걸 정리해 두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계약에 철회 조항을 넣어 두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철회 조항이요? 네. 딸이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증 서류 하단을 보세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신우이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어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철회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집은 스스로 서야 합니다. 남의 신용 위에 기대지 말고요. 그 말을 남기고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정숙이 왜 이 집에 초대됐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미연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 거실로 나왔을 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이, 남편. 모두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일은 오해였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연이를 잘 대해줬어요. 정말로요. 정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냈는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창고 옆방에서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가족 식사 시간에도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뭡니까?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그랬어요. 그래서 딸을 종처럼 부렸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족 아니라고 하셨죠.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돈 어른 잘못했어요. 다 잘해주려던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해주려던 게 아닙니다. 이용하려던 거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연이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가정부였죠.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집안의 가족이란 말은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미연이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숙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쓰지 않았을 뿐이죠. 정숙은 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결정할 겁니다. 이 집에 남을지 떠날지.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신우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미연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아, 엄마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미연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숙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다 들었어?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잘하려고 했어. 그런데도 정숙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엄마가 다 봤어. 미연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미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야. 미연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하면 나는 실패한 거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탈출이야. 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탈출? 그래.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곳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건 실패가 아니라 용기야. 미연은 서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내가 자유롭게 숨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미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숙은 딸을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여기 있을게. 미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창밖을 보고 다시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나가고 싶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연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탈출이었습니다. 미연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다시 적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선택으로. 서명을 마치고 미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정숙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함께 집을 나가자.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내 길을 찾으면 돼.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연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고 옆 좁은 방. 이제 다시는 이 방에서 자지 않아도 됩니다. 미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그 순간 종이 끝났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챕터 10. 종에서 사람으로. 다음 날 아침 정숙과 미연은 함께 짐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었는지 눈이 다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여기서 자신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짧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을 열기 전 미연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집. 그러나 집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정숙이 먼저 나갔고 미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미연은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차에 올라타자 정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숙이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나 이제 숨 쉬는 것 같아.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환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미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정숙은 운전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그러나 이제는 끝났습니다. 딸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미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에.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천천히 내 속도로.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고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미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진 길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정숙은 운전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종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엄마의 이야기. 끝.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짧게라도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생 사연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